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두가 패닉에 빠졌고 누구도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시간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조용했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그 순간의 모든 흐름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조용한 혼란 속에서 완전히 잊고 있던 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직접 겪었던 또 다른 그들의 모습.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움직이면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죠. 모든 걸 바꿔놓았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리버 스콧, 현재 미국 최대 여행사 중 하나인 비스타 호라이즌의 CEO로 일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나 성장했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죠. 하지만 제게 있어 진짜 가르침은 35년 전 일선 가이드로 현장에서 일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미국 각지의 국립공원과 관광명소를 발로 뛰며 세계 각국의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의 문화와 행동 방식을 배웠습니다. 그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을 바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것은 지난달 회의실에서 시작됐습니다. 대형 리조트 프로젝트가 흔들리고 있었죠. 파트너사들 간 충돌이 심했고 모두 자기 책임은 회피하기 바빴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한국 파트너사의 팀장이 조용히 일어나 테이블 위에 문서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정리된 현황, 문제점, 그리고 실행 계획까지 담겨 있었죠. 그들은 미리 준비해 온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문서를 나눠줬을 뿐인데 회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팀장의 짧은 한마디였어요. 그 순간 제 기억 속으로 시간이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저는 관광 가이드로 시작해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많은 것들을 겪었고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여행 상품 기획팀에서 일하며 단체 일정 최적화 시스템을 개발했고 위기 상황 대응 전문가로 알려지면서 회사에서 빠르게 성장했죠. 그리고 이 긴 여정에서 강렬하게 기억에 남아있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관광 가이드로 일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한국인들, 그들은 항상 달랐고 특별했어요. 그들과의 경험이 제 경영 철학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직 가이드였던 시절, 라스베거스의 한 대형 호텔 로비에서 일어났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세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이 동시에 체크인하는 바람에 호텔 로비는 아수라장이 됐죠. 유럽에서 온 관광객들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고 중국에서 온 단체 관광객들은 이미 짐을 두고 서로 밀치며 새치기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가이드인 제 설명을 듣자마자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곧바로 한 중년 남성이 조용히 앞으로 나와 자기 일행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죠. 그 작은 신호만으로 모두가 이해한 듯 했어요. 어르신들 먼저 앉으시죠. 그 말 한마디에 노인분들은 로비 소파로 안내받았고 나머지는 두 줄로 정렬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제가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단체들이 소란을 피우는 동안 그들은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냈어요. 체크인 카드를 미리 작성해두면 좋겠네요. 한 젊은 여성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가방에서 펜을 꺼내 카드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호텔 직원들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30분이 지난 후 다른 나라 단체 관광객들은 여전히 혼란 속에 있었지만 한국인들은 모두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매니저가 제게 다가와 물었어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가이드인가 봐요?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처리할 수 있죠? 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사실 제가 한 일은 거의 없어요. 그들은 말없이 움직이며 나를 가이드가 아닌 한 사람으로 대해주었죠. 그날 저녁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그들은 안내받는 손님이 아니라 현장을 지휘하는 하나의 팀처럼 보였다.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할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한국인들만의 특별한 무언가라는 것을, 그리고 이런 경험이 앞으로 수없이 반복될 거라는 것을요. 제가 경험한 다음 이야기는 무더운 여름,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비스타 호라이즌에서 제가 개발한 실행형 맞춤 투어의 첫 프로그램이었죠. 당시 저는 중견 가이드로
관광산업의 다음 단계를 고민하던 시기였어요. 그날은 섭씨 35도가 넘는 폭염이 내리쬐는 날이었습니다. 대형 셔틀버스가 폭염으로 엔진에 문제가 생겨 지연되는 사고가 발생했죠. 다른 나라 관광객들은 금세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 온 가족들은 저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러시아에서 온 단체 그룹은 그늘진 장소를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고 있었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더위와 갑작스러운 일정 변화에 지친 관광객들의 불만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단체는 달랐어요. 얼마나 덥겠어요. 가이드님도 물 좀 드세요. 한 중년 여성이 제게 다가와 얼음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제가 받아들기도 전에 한 젊은 남성이 다가왔죠. 어르신들 챙기느라 더 힘드시죠? 여기 간식이라도 드세요. 그는 손에 든 과일과 쿠키를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자기 일행 중 노약자들을 찾아 그늘로 안내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청년들도 합세해 의자를 찾아와 노인들을 앉혔습니다. 가이드님도 좀 쉬세요. 우리는 괜찮으니까요. 나이 지긋한 한국인 남성이 제 팔을 잡고 그늘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15년 가이드 생활 동안 제가 고객을 챙기는 건 당연했지만 고객이 저를 챙겨주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한국인 단체 그룹과 함께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부채질을 해주며 얼음을 나눠 가졌고 아이스박스에서 꺼낸 음료수를 주변 다른 나라 관광객들에게도 건넸어요. 저희는 늘 이렇게 준비하고 다녀요. 한국에선 단체로 움직일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요. 중년 남성 하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들의 준비성이 단순한 개인의 편의를 넘어 공동체를 위한 배려로 이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셔틀버스가 도착했을 때 다른 관광객들은 서둘러 자리를 차지하려 했지만 한국인 단체는 또다시 조용히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앞에는 노인들이, 그 뒤로는 가족 단위가, 마지막으로 젊은이들이 줄을 섰죠. 저희가 마지막에 타도 괜찮아요. 어차피 다음 버스도 있을 테니까요. 한 젊은 여성이 제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두가 안전하게 버스에 탑승할 수 있었어요. 그들의 질서정연한 행동 덕분에 오히려 시간이 절약됐거든요. 버스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이드로서 15년 동안 수많은 관광객들을 만났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자신들이 서비스를 받는 고객이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여행이라는 경험을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제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처음이었다. 내가 고객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나를 먼저 보호한 건. 이것이 진정한 여행의 의미가 아닐까? 그 경험은 제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얼마 후 저는 회사의 상호 존중형 투어 프로그램을 제안했고, 이는 우리 회사의 주요 철학 중 하나가 되었죠. 고객은 서비스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움직이는 동반자라는 생각이 지금의 비스타 호라이즌을 만든 핵심이었습니다. 제가 관광 가이드에서 여행 상품 기획자로 전환한 이후에도 저는 종종 핵심 관광지나 특별 투어에 직접 동행했습니다. 그중 가장 잊을 수 없는 경험은 라스베거스에서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제가 중간 관리자로 승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죠. 그날은 비스타 호라이즌이 1년간 준비한 VIP 투어의 하이라이트 날이었습니다. 라스베거스의 유명 마술사 쇼를 예약해 두었는데 이전 일정이 크게 지연되면서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 쇼는 입장 시간에 굉장히 엄격했고 단 1분이라도 늦으면 입장이 불가했죠. 앞으로 15분 안에 도착해야 합니다. 저는 버스 마이크를 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위치에서 정상 속도로는 25분이 걸립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죠. 일부는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했고 어떤 이들은 이미 포기한 모습이었어요. 솔직히 저도 패닉 상태였습니다. 이 일정은 제가 직접 기획한 것이었고 실패하면 제 책임이 될 테니까요. 그때 한국인 단체의 중년 남성 김 씨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제 옆으로 다가와 지도를 펼쳤어요. 가이드님, 지도 좀 볼게요.
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지도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작은 길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지름길이 있네요. 어차피 늦은 거 시도라도 해봅시다. 그러더니 갑자기 버스 안에 한국인 관광객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젊은 남자분들 중에 달리기 빠르신 분들 손 좀 들어보세요. 몇몇 젊은 남성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김 씨는 그들에게 추가 질문을 던졌어요. 100m 몇 초에 뛰세요? 운동부 출신 혹시 계신가요? 김 씨의 질문에 젊은이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특기병이었습니다. 꽤 빠른 편이에요. 저 대학 때 육상부였어요. 11초 정도에 뛰었습니다. 김 씨는 끄덕이며 육상부 출신의 젊은 남성을 지목했습니다. 이 친구가 제일 빠르겠네요. 이름이 뭐죠? 박민수입니다. 김 씨는 곧바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가이드님, 예약 서류와 티켓 좀 주세요. 민수 씨가 먼저 뛰어가서 시간을 벌어야겠습니다. 순간 저는 망설였습니다. 회사 규정상 티켓은 가이드가 관리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그 급박한 상황에서 저는 서류 가방을 건넸어요. 김 씨는 민수에게 티켓과 예약 서류를 건네주며 상세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버스가 서면 바로 뛰세요. 저기 공연장 입구에 있는 직원들을 붙잡고 우리가 오고 있다고 시간을 끄세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요. 할 수 있겠죠? 민수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한국인들도 이미 무언가를 준비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런 상황을 미리 연습한 것처럼 움직였어요. 버스가 목적지 근처에 도착하자마자 민수는 번개처럼 뛰어내렸습니다. 그는 티켓을 들고 공연장을 향해 전력 질주했죠. 다른 한국인들도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가 나머지 일행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르신들 부축하세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민수가 시간을 벌어줄 테니 우리도 최대한 서두릅시다. 우리가 공연장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민수는 입구에서 공연 관계자와 열심히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는 서툰 영어로 우리 상황을 설명하고 티켓을 보여주며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시간을 벌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세요. 우리 가이드님이 오셨어요. 저기 우리 단체도 다 왔습니다. 민수가 우리를 발견하고 외쳤습니다. 나머지 한국인 관광객들은 이미 김 씨의 지시로 네 줄로 정렬해 신속하게 입장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공연 시작 1분 전 우리는 모두 무사히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고 저는 한국인 단체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공연을 즐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아찔한 위기를, 그것도 제 직접적인 실수로 인한 위기를 그들이 완벽하게 해결한 것이죠. 공연이 끝난 후 저는 김 씨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 그렇게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었나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늘 시간에 쫓기거든요.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냥 익숙해요. 민수도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저씨께서 작전을 잘 짜셔서 성공한 거예요. 저는 그냥 뛰었을 뿐이에요. 그날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 나 대신 현장을 지휘하던 그들의 민첩함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실패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모두를 구해냈다. 이 경험은 제가 나중에 회사 내 위기 대응팀을 만드는데 큰 영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팀의 첫 번째 멤버는 한국계 미국인이었죠. 말보다 행동으로, 그리고 모두가 공동의 목표를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는 시스템이 비스타 호라이즌의 중요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제가 가이드 경력 10년 차에 접어들면서 그랜드 캐니언 사우스림 투어를 담당하게 되었을 때의 일이죠. 그날은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의 사우스림은 그 전망이 장관이지만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일몰 직전에는 매우 조심해야 하죠. 트레일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어두워지면 길을 잃기 쉽습니다. 그날도 저는 일몰 직전에 모든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체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원 확인 도중 한 그룹이 잘못된 트레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 15명 정도의 관광객이 실수로 더 길고 험한 코스로 접어든 거였죠. 저는 다른 코스에 있던 관광객들을 먼저 안전한 지점으로 데려간 후 길을 잃은 그룹을 찾으러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일몰이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고 짙은 구름이 해를 가리면서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구조 요청을 해야 하나 고민하는 순간 한국인 관광객 2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가이드님, 저희가 그 사람들 데리고 올게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두 남성이었습니다. 이미 지형도를 꺼내 살펴보고 있었어요.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해요. 공원 레인저를 불러야 해요. 제가 서둘러 말했지만 그들은 이미 결정을 내린 듯 했습니다. 레인저 오기 전에 어두워질 겁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는 트레킹 경험이 많아요. 그리고 트레일 초입의 지도를 봤거든요. 그중 한 명은 군인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등산 동호회 회장이라고 하더군요. 그들은 빠르게 작은 배낭에서 손전등과 물, 작은 구급상자를 꺼냈습니다. 항상 비상용품을 준비해둔다는 거였죠. 30분 안에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 오면 레인저에게 연락하세요.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곧바로 트레일로 향했습니다. 저는 초조하게 시간을 확인하며 기다렸어요. 19분 후 트레일 입구에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두 한국인 남성이 길 잃은 관광객 그룹 전체를 인솔해 돌아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관광객들을 두 줄로 세워 앞뒤로 한 명씩 인솔하며 안전하게 귀환시켰어요. 일부 관광객들은 지쳐 보였지만 모두 안전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찾았어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지형을 보니 그들이 갈 수 있는 길이 한정되어 있더군요. 가장 가능성 있는 경로를 따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돌아올 수 있었어요? 저희는 군대에서 행군 훈련을 받거든요. 한국 군인들은 일렬로 서서 움직이는데 익숙해요. 그래서 모두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죠. 앞사람 어깨에 손을 얹고 절대 떨어지지 말라고요. 또 다른 남성이 덧붙였습니다. 사실 몇몇 외국인들이 처음엔 따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위급하다는 걸 깨닫고 결국 따라줬죠. 그들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그들이 단순히 용감한 것이 아니라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구조 요청을 기다리는 동안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데 그들은 즉시 행동으로 옮긴 것이죠. 그날 저녁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들은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 그들 자체가 움직이는 구조대였다. 위험 상황에서도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자신을 던지는 그들의 용기, 그리고 그 효율성은 놀라웠다. 구조된 관광객들은 그 두 한국인 남성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중 한 미국인 노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손을 잡기도 했어요. 하지만 두 남성은 오히려 쑥스러워하며 웃을 뿐이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자연스러워요. 우리는 서로 돕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니까요. 이 사건 이후 비스타 호라이즌은 모든 가이드에게 위기 상황 대응 훈련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 매뉴얼 첫 페이지에는 함께 움직이는 구조대라는 제목이 붙었죠. 바로 그 한국인 남성들에게서 배운 원칙이었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다음 이야기는 비스타 호라이즌에서 여행 상품 기획자로 일하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경험입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벌어진 일로 한국인들의 위기 대응 능력이 또 한 번 증명된 사건이었죠. 제가 개발한 자연 속 하룻밤 프로그램의 테스트 운영 중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전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고안된 것으로 제가 직접 인솔하기로 했죠. 참가자들은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이었고 그중 한국인 단체도 있었습니다. 요세미티에 도착한 첫날은 평화로웠습니다. 맑은 하늘과 쾌적한 기온, 완벽한 캠핑 날씨였죠. 하지만 산악지대의 날씨는 변덕스럽습니다. 저녁이 되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상예보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어요. 모두 텐트 안으로 들어가세요. 제가 소리쳤지만 이미 폭우는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몇몇 텐트는 비에 젖기 시작했고 일부는 빗물이 스며들어 바닥이 젖어가고 있었어요. 관광객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국인 남성 넷이 텐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우비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삽과 로프를 들고 있었어요. 가이드님, 저희가 수로를 만들게요. 그리고 텐트 고정도 도와드릴게요. 그들 중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50대 남성이 말했습니다. 비가 얼굴에 떨어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이미 주변 지형을 살피고 있었죠. 여기 지형이 약간 경사져 있네요. 이쪽으로 물길을 내면 텐트 쪽으로 물이 흐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더니 그들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두 명은 삽으로 텐트 주변의 작은 도랑을 파기 시작했고 다른 두 명은 텐트 고정핀을 점검하며 느슨해진 것들을 다시 단단히 박았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비에 젖은 상태로 일하고 있었지만 불평 한마디 없이 체계적으로 움직였어요. 한국에서는 군대에서 이런 거 많이 해요. 행군 중에 비가 오면 항상 이렇게 대처하죠. 한 남성이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저희는 군대에서 전시 행동 요령이라는 훈련을 받았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요. 놀랍게도 그들은 자신들의 텐트뿐 아니라 다른 관광객들의 텐트까지 모두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노인과 어린이가 있는 텐트를 우선적으로 살폈어요. 그들의 행동을 본 일부 다른 관광객들도 도움을 주기 시작했지만 전체적인 지휘는 그 한국인 남성들이 맡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상황은 안정되었습니다. 모든 텐트 주변에는 작은 수로가 파여 있었고 텐트들은 더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어요. 몇몇 비에 젖은 텐트 안의 물건들은 비닐로 덮여 있었고 바닥은 방수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하셨어요? 제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군대에서 배웠죠. 한국 남자들은 거의 다 군대를 다녀옵니다. 그곳에서 실전 대응 능력을 배우게 되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생존 기술이 아니라 시스템적 사고였어요. 문제를 단계별로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용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가이드님, 군대에서는 생존은 개인이 아니라 부대가 함께 하는 것이라고 배웁니다. 혼자 살아남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아남아야 한다고요. 그들의 말에서 저는 깊은 공동체 의식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제가 관광업계에서 추구하던 가치와도 일맥상통했죠. 관광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함께 경험하고 서로 돕는 여정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폭우 속에서도 모든 관광객들은 안전하게 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직접 목격했다.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도구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시스템적 사고와 공동체 의식이었다. 이 경험은 제가 나중에 비스타 호라이즌의 위기 대응 매뉴얼을 만들 때 핵심 원칙이 되었습니다. 개인이 아닌 팀으로 생각하라는 원칙이죠. 그리고 그 매뉴얼은 지금도 우리 회사의 모든 가이드와 직원들이 반드시 익혀야 할 교재입니다. 제가 비스타 호라이즌의 중간 관리자가 되어 상품 기획에 깊이 관여하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제 나이 48세, 가이드 경험과 현장 지식을 바탕으로 여행 코스를 개발하고 있었죠. 그랜드 캐니언의 새로운 트레킹 코스를 테스트하기 위해 다양한 연령층의 관광객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날 우리가 도전한 코스는 그랜드 캐니언의 절벽을 따라 이어지는 트레킹 코스였습니다. 전문 등산가가 아니라도 충분히 완주할 수 있지만 체력이 필요한 코스였죠. 약 4시간 정도 소요되는 트레킹으로 중간중간 숨막히는 절경을 감상할 수 있었죠. 출발 전 저는 모든 참가자들에게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지 중간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중간 지점에 가이드가 한 명 더 대기하고 있으니 그분과 함께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날 관광객 중에는 70대로 보이는 한국인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다른 젊은 관광객들이 활기차게 출발할 때 그 두 분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셨죠. 솔직히 저는 그들이 중간에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트레킹이 시작되고 2시간쯤 지났을 때 예상대로 많은 관광객들이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절반 정도가 중간 지점에서 휴식을 취한 후 돌아가기로 결정했죠.
20대와 30대 관광객들도 많이 포기했습니다. 날씨가 생각보다 덥고 코스가 예상보다 험했거든요. 저는 뒤처진 사람들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룹의 맨 뒤에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노부부를 발견했죠. 그들은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간간히 멈춰 숨을 고르고 서로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힘드시면 돌아가셔도 됩니다. 제가 그들에게 다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노부부는 미소를 지으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할아버지가 무릎을 잡고 일어서며 말씀하셨죠. 괜찮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끝까지 봐야지. 그 말투에는 특별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삶에 대한 어떤 철학 같은 것이었죠.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또 여기 올 수 있겠어요? 지금 보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거예요. 그들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좀 더 천천히 걸으며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중간중간 멈춰 서서 풍경을 감상했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힘들어 보였지만 그들의 눈빛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마침내 우리는 트레킹 코스의 마지막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보는 그랜드 캐니언의 절경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땀에 젖은 노부부는 묵묵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평생 꿈꿔온 곳이에요. 사진으로만 보던 곳을 실제로 보니 정말 감격스럽네요.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죠. 트레킹을 완주한 관광객은 전체의 30%도 안 되었습니다. 대부분 젊은이들이었고 그 한국인 노부부는 가장 나이 많은 완주자였어요. 다른 관광객들도 그들을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그들에게 어떻게 그런 끈기를 가질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살아왔어요. 한국이 가난했을 때 우리는 항상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포기하면 살아남을 수 없었거든요. 할아버지의 말씀에 할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항상 해보자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그날 저녁,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건 체력도 아니고 훈련도 아니었다. 한국인은 포기라는 단어를 너무 늦게 배운 민족이었다. 그들의 끈기는 삶의 철학이자 존재 방식 그 자체였다. 이 경험은 제가 비스타 호라이즌의 여행 상품을 기획할 때 모든 연령대를 존중하는 코스를 개발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진정한 여행의 가치는 끝까지 경험하는 데 있다는 철학을 담게 되었죠. 시간은 흘러 저는 비스타 호라이즌의 CEO가 되었습니다. 관광 가이드에서 여행 상품 기획자로 그리고 경영진을 거쳐 회사의 최고 책임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저는 회사의 핵심 가치를 다시 세웠습니다. 함께 움직이는 여행, 말보다 행동, 끝까지 완주하는 정신. 이 모든 가치는 제가 한국인들에게서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CEO가 된 첫 해, 우리 회사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가 관광업계를 강타했고 많은 여행사들이 문을 닫고 있었어요. 우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매출은 급감했고 투자자들은 불안해하고 있었죠. 올리버, 당신이 CEO가 된 건 좋지만 지금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때요. 직원 30% 감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이사회의 한 멤버가 말했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꽤 일반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사람을 자르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직원들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회사의 핵심 자산이었으니까요. 특히 15년 동안 관광 현장에서 직접 일했던 저로서는 현장 직원들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계 미국인인 김 부사장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두꺼운 서류 하나를 제 앞에 내려놓았어요. 사장님,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직원을 자르는 게 아닙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니 위기 대응과 성장 전략이라는 제목의 종합 제안서였습니다.
김 부사장은 인력 감축 대신 모든 직원들의 급여를 10% 줄이고 임원진은 30% 삭감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장 진출을 제안했어요. 아시아 시장은 아직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해외여행에 대한 욕구가 강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장에 투자할 때입니다. 그의 제안은 대담했지만 철저한 조사와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미 한국과 일본의 주요 여행사들과 예비 미팅을 진행해둔 상태였어요. 어떻게 이런 준비를 다 하셨어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위기가 오면 준비하는 게 당연하죠. 저희 팀은 밤을 새워 일했습니다. 모두가 이 회사를 사랑하니까요. 그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뒤에는 엄청난 노력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김 부사장은 위기가 시작되자마자 자발적으로 생존 전략팀을 구성했고 회사 내 여러 한국계 직원들과 함께 밤낮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왔던 것이었어요. 저는 이사회를 열고 김 부사장의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처음에 이사들은 회의적이었지만 그의 철저한 계획과 데이터를 본 후에는 의견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비스타 호라이즌은 아시아 시장에서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직원을 한 명도 해고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시아 담당팀을 신설해 20명의 새로운 직원을 채용했죠. 1년 후 회사는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김 부사장의 사무실을 찾았을 때 그는 여전히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에는 다음 5년간의 글로벌 확장 전략이 놓여 있었어요. 왜 그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비관적일 때 제가 물었습니다. 김 부사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여러 번의 경제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배웠죠.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말에서 저는 트래킹을 완주한 노부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우리는 말하지 않고 일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려고 움직이죠. 그날 이후 비스타 호라이즌의 전략실과 위기 대응팀의 핵심에는 항상 한국계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하지 않게, 묵묵히, 그리고 무너지지 않고 회사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을 통해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말하지 않고 일을 끝낸다. 비스타 호라이즌의 CEO로서 마주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는 누구에게 무엇을 맡길 것인가입니다. 20년이 넘는 관광업계 경력 동안 저는 수많은 인재들을 만났습니다. 다양한 국적,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죠. 하지만 제가 중요한 프로젝트, 특히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찾는 사람들은 항상 한국인 직원들이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단순히 그들이 열심히 일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문화권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것은 그들만의 특별한 실전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지난해 우리 회사는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북미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태평양 횡단 크루즈 상품이었죠. 6개월간의 준비 끝에 첫 출항을 일주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크루즈 선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올리버, 배에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출항이 최소 한 달은 지연될 것 같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미 1,500명의 고객이 예약을 마친 상태였고 많은 분들이 항공권도 구매한 상태였으니까요. 이건 단순한 일정 변경이 아니라 회사의 신뢰도에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각 부서장들이 모였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모든 고객에게 전액 환불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다른 크루즈 선사를 긴급히 찾아봐야 해요. 일정을 완전히 재조정하는 건 어떨까요? 논의가 오가는 동안 저는 문득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박 부장이 관리했던 대체 계획이 생각났죠. 그는 항상 모든 프로젝트에는 플랜 B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었습니다. 박 부장을 불러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10분 후 박 부장은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손에는 태블릿 PC를 들고 있었죠. 사장님, 저희가 준비해둔 대체 계획이 있습니다. 그가 화면을 보여주자
그곳에는 이미 완성된 비상 대응 계획이 있었습니다. 다른 크루즈 선사 3곳과의 예비 계약서, 항공편 변경 옵션, 심지어 육로와 항공을 결합한 대체 여행 코스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제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하자 박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이 규모의 프로젝트에서는 항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처음부터 여러 대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특히 송 과장이 밤낮으로 대체 선사들과 연락을 유지해 왔고, 이 대리는 항공편 변경 시나리오를 모두 시뮬레이션해 두었죠. 그리고 그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걸 위기 대응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군대에서도 배우고 회사에서도 배우는 거죠.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겁니다. 48시간 내에 우리는 모든 고객에게 대체 여행 계획을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95%의 고객이 대체 계획을 수락했고, 오히려 우리의 신속한 대응에 감동했다는 피드백까지 받았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 순간이었죠. 이후 저는 회사 내 위기 관리팀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리고 팀장으로 박 부장을 임명했죠. 그는 곧바로 팀원들을 선발했는데 흥미롭게도 많은 한국계 직원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왜 주로 한국인 직원들을 선택했나요? 제가 물었을 때 김 부장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그들은 위기 상황에서 말보다 행동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이 아닌 팀으로 회사로 생각하죠. 오늘날 비스타 호라이즌은 업계에서 위기에 강한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고객을 실망시키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는 회사로요. 그 비결은 바로 말없이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인들과 일하면서 깨달은 중요한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치는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었습니다.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필요한 행동을 즉시 취하는 능력이죠. 그리고 그 능력은 개인의 성공보다 공동체의 성공을 우선시하는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작년 주주총회에서 저는 회사의 성공 비결을 물었을 때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성공 비결은 개인의 영웅적 행동이 아니라 함께 움직이는 팀워크입니다. 그리고 그 팀워크의 핵심에는 말보다 행동을 중시하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제 여행은 이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비스타 호라이즌의 다음 CEO는 아마도 한국계 미국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이 회사를 더 멀리, 더 높이 이끌어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인은 알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손해보는 걸 알면서도 먼저 손을 내밀고, 누가 보지 않아도 질서를 만들고,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끝까지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부모였고, 우리의 친구였고, 지금의 우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말없이, 묵묵히, 그리고 여전히 모든 걸 바꾸고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